통째로 부정당했습니다. 무엇이 비례대표 그 명단이 통째로 부정을 당했어요. 오늘로 4.15 총선이 27일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이른바 그 47석에 달하는 비례대표 배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각 당에 다 좀 내홍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미래통합당의 비례당이라고 하는 미래한국당, 그렇죠? 비례대표 때문에 지금 연일 시끄러웠는데 김 기자, 먼저 어제 그 순위가 좀 일부 조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사실 미래한국당의 비례 명단을 두고 통합당과 한국당 측이 좀 갈등을 빚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목소리를 준비했는데요. 특히 오늘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4명이라는 숫자가 참 작게 보이지만 20% 정도를 미래한국당의 공정관리위원회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수정 보완 작업을 한 거거든요. 황 대표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그건 정치적 의사결정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아마 그분도 지금 선거가 28일 정도 남았고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힘을 합쳐서 아마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열망과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보이면서 국민께 큰 실망과 염려를 안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구태 정치, 나쁜 정치와 단절할 것입니다. 이 비례 명단을 두고 통합당 측에서 이제 반발했던 이유는 통합당이 당초에 영입한 인사들이 한국당 비례 명단에서 비교적 하위 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당선권 밖에 밀려난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조금 수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수정이 됐어요? 알려지기로는 미래통합당 영입 인사를 좀 순위를 끌어올려서 전진 배치했다. 거기에 해당되는 4명의 사람이 지금 그래픽에 나와 있습니다.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라든지 이종선 전 사무총장, 정경희 전 국사편찬위원 등 이렇게 4명이 원래는 하위권밖에 밀려나 있었는데 이번에 수정되면서 조금 앞으로 끌어올려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1번부터 40번까지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순위를 쭉 매겨놨는데 미래통합당에서 이거 봐라. 미래한국당 이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미래한국당에서 고심 끝에 오케이 알았어요. 황 대표 측에서 요구한 인물들 저 4명, 지금 김 기자가 설명한 4명, 원래 다 죄다 20번 미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선권 안으로, 20번 안으로 저 4명을 쭉 올려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접점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간의 비례 갈등이 좀 사그라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서 저의 정치 인생 16년의 마지막을 당과 국가에 봉사하고 정말 뭔가 좋은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저의 생각은 막혀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이 시간 이후 사퇴하겠습니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밀실공천을 없애고 통합당에도 좋은 이미지로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당의 인사들이 저의 그 작은 꿈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 가소로운 자들이 그것도 권력이라고 자기의 측근을 갖다 박으려고 그런 모습들에 저는 물러서기 싫었습니다. 내가 16년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물러남에 있어서 제가 그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정말 권력 같지도 않은 권력을 휘두르는 그들에게 저는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렇게 일부 조정된 안이 오늘 미래한국당의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어떤 투표였냐면 미래한국당 이제 선거인단이 이제 투표를 한 거예요. 오케이, 저렇게 조정된 거 어떻게 할까요? 통과시킬까요? 말까요? 일정을 이제 이런 걸 물은 거죠. 대의원 선거인단한테. 그랬더니 보세요. 미래한국당. 반대 47, 찬성 13, 무효 1. 비례대표 후보자 수정안 가결? No. 부결됐어요. 부결.
그러니까 조정된 거 저 미래한국당에서 부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성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아까 지금 금방 들으셨죠? 가서로운 자들 이러면서 오늘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 소장님? 우리 장 소장님 나오셨는데. 기본적으로 선거인단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네. 공천관리위원회와 한성교 대표가 작성한 40명의 비례대표 명단 자체가 이제 추인이 안 된 겁니다. 허허. 새로 짜야 됩니다. 처음부터 새로 짜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네. 지금 한성교 대표는 나는 이거에 책임을 지고 내가 사퇴를 하겠다라고 사퇴를 한 거고 이제 공병호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저 1차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분들이 자진 사퇴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미래한국당은 지도부가 이제 붕괴됐기 때문에 비대위를 꾸려야 돼요. 그럼 비대위원회에서 공관위원과 공관위원장을 예. 다 해임을 하고 새롭게 공관위를 꾸려서 미래통합당에 여태껏 같이 조율해왔던 예. 그런 명단을 비례대표 명단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전망해 봅니다. 그러면은 저 지금 미래한국당에서 당초에 그 번호 매겼잖아요. 네. 1번부터 40번.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그래픽 조정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주시고. 1번부터 40번까지 매긴 거에서 이제 저 4명은 저렇게 이제 조정이 됐는데 어쨌든 뭐 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래한국당 선거인단이 저 자체를 부결시켰기 때문에 1번부터 40번까지 그러면 이거 새로 번호를 처음부터 다시 다 짜야 되는 거예요? 다 백지화입니다. 저거는 이제 야. 무효가 된 거고요. 네. 만약에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공관위원들과 자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원하는 그런 인사들을 쭉 본인들이 이제 다 수정을 볼 것이냐. 그렇게 안 보게 되면은 이제 공관위원회 자체도 해체가 돼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김 교수님 이게 지금 미래한국당 이 공천 비례 이게 사실 비례 문제인데 비례대표 글쎄요 이게 뭐 계속 좀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선거를 27일 앞두고 그러니까요. 여당도 야당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갈등인데요. 네. 이 상황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위성정당, 소위 말하는 자매정당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보수정당의 대표, 그것도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보수정당이었던 대표인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조율을 사실은 정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보수진영의 대표주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성, 그리고 당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보수적인 철학과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뛴 분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호감도가 높은 분들 사실은 그런 식으로 뭔가 이 판을 짰어야 됐는데 결국 미래한국당의 공관위가 이런 뭐 1인당 한 5분 정도씩 뭐 면접받다는 뭐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결정했던 것 그러니까 무리하게 사실은 비례대표 의원들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들이었고요. 결국은 미래통합당과 전혀 조율되지 않고 그러니까요.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윤주경 전 관장 같은 경우는 예. 바로 할아버지가 윤봉길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애국, 애족 이런 보수의 가치를 얘기했던 이런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상징적으로 1번을 가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그러지면서 결국은 국민들께는 일단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사퇴, 갈등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미래한국당발 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사퇴하겠소이다. 이렇게 4시에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미래한국당 최고위원들이 지금 총사퇴했답니다. 지금 최고위원 몇 명이죠? 최고는 지금 5명이죠. 5명? 5명인가 6명인가 그 현역 5명. 의원들이 돼 있어요. 근데 저것도 지금 잘못된 절차예요. 왜요? 왜냐면 미래한국당의 당원에 의하면 비대위의 구성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대위가 구성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는 당원상 규정이 없어진 거예요. 저거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미래한국당은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지도부가 아무도 없는 거죠.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총사퇴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한성교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예. 비대위원회를 어떻게 꾸리겠다라는 거를 확정 짓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당대표를 다시 뽑으려면요, 전당대회를 열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전당대회를 어떻게 합니까? 예. 저 세부적인 절차를 지금 한성교 대표가 빨리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선거 앞이긴 선거 앞인 모양입니다. 그렇죠. 뭐 계속 속보도 전해지고요.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얘기 좀 해볼까요, 김 기자? 네,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 이 미래한국당의 비례 공천을 신청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최종 명단에는 들지 못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분노를 표시했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어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성교의 반란이
한성교 대표도 박 대통령이 그런 뜻을 알고 유영하 변호사가 왜 비례를 신청했는지 뜻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단을 짠 것에 대해서 박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이 무의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절제하면서 나라를 위한 길이라 생각해 통합 메시지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와주려는 카드를 능욕당한 것이라서 이 효과는 소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번 칼질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를 왜 강용석 변호사가 저 가로세로 연구소인가요? 유튜브에서 말하는 거지? 이렇다는 거예요. 저쪽의 주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를 그 메시지를 전했고 유영하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한테 다 얘기를 해줬고 그것을 강용석 변호사가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 얘기하는 겁니다라는 게 이제 저쪽의 주장인데 우리 전 변호사는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뭐랄까 항의? 뭐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는 저번에는 친필로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접견하면서 받아 적었다는 맞아요. 거를 또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불러준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친필로 쓴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2번을 지금 거쳤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그 메시지가 나온 시점은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한국당 그 비례대표 공천에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서신에서 뭐라 그랬냐면 거대 야당 중심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 그랬어요. 예. 그 얘기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거대 야당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일단 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여라 뭐 이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본인의 아무리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예. 능욕을 당했다. 2번 칼질을 당했다. 왜 이런 이렇게 좀 뭐 심각한 용어를 써가면서 과연 메시지를 냈을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들고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도를 뭔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좀 마케팅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해봤고요. 자, 또 다른 여의도 관련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